예, 잠시 후 2시부터 정기학회에서 특별히 준비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조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빈자리가 잘 찾아보시면 있으니까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시작할까요? 예, 제가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조금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정기학회가 준비한 기조 세션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당초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님께서 기조연설을 예정해 주셨는데 부득이한 일정으로 오늘은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전환 정책실장님이신 이원주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원주 실장님께서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에너지정책관, 최근에는 또 아리나에서 우리나라 수석대표로서 의장국 지명을 이끌어내신 우리나라 대표 에너지 정책 전문가이십니다. 예, 정말 우리나라 그 에너지 전환, 지금 재생 에너지 확대, 전력망 확대, 확충,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개편, 모든 이 정책을 이끌어 주시는 정말 불철주 너무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기조 연설을 해주시기로 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과분하게 소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맡고 있는 이원주입니다. 이렇게 전기학회, 대한전기학회 이 진짜 가장 큰 행사인 학예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이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개한 대로 당초에 저희 김성환 장관님께서 전문가분들, 우리 교수님들, 뭐 연구자들 모시고 한번 이 기조연설을 하시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님 몽골 순방 수행으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시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저는 소위 말하는 문송이기 때문에 이 학계 전문가분들 진짜 공학적 전문 소양을 가지신 여러 진짜 대가들 앞에서 뭐 전기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좀 외람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디 좀 뭐 익히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저희 정책 방향이나 그 최근의 동향 같은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의 교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럼 최근에 정기국가의 논의가 대두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그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리고 4월 6일 날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 보고드린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정기국가를 어떻게 뒷받침할 거냐 하는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이 요동을 쳤고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상당히 이 시스템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는, 그게 뭐 뒤에서 설명드릴 리파워 EU 계획으로 나왔고, 올해 다시 중동의 전쟁이 터지면서 또 세계인들의 이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크게 보시면 최근에 오면 올수록
그 공급망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과거 글로벌화 시대에는 공급망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시장 경쟁에 따라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그 원리에 따라서 경쟁을 해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리질리언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러우 전쟁이나 중동 전쟁 등을 겪으면서 적기 공급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다 보니 위기시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안전한 곳으로 입지를 옮기고 핵심 품목의 안전 재고와 비축 공급망 내재화 등도 아주 중시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국제 유가는 70불대에서 안정을 보이고 있고, 뭐 LNG도 지금 JKM 기준으로 18불대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어떻게 시장 상황이 급변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항상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공급망 핵심 광물, 특히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확충을 위해서 4G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 안보의 개념이 단순히 화석연료 시대의 다변화라든지 비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속 가능한 청정 에너지의 공급 능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능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규범에서 경쟁으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했고, 이번 호르무즈 사태에서 봤듯이 초크 포인트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호르무즈 후에 해협이 봉쇄되면서 그 가스나 원유 납사 도입에 차질이 생겼던 것처럼, 지금 국제적으로는 말라카 해협이 또 다른 호르무즈 같은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관심들도 있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은 지난 4월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이 말라카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해서 뭐 인도네시아가 통행료를 받겠다 어쩌다 하고 했다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게 아니다라고 뭐 해명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언제든지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이런 국제 질서가 바뀔 수 있다라는 위험, 리스크가 우리 옆에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산업 공급망 내에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나 핵심 원자재를 자국 이익에 따라서 통제하려는, 그리고 또 동맹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통제하려는 움직임, 그게 글로벌 패권 경쟁과 맞물려서 뭐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국의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친환경 산업의 주도권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전기국가의 얘기가 나오는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메가 프로젝트, 대규모 반도체 팹과 그리고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 신속하게 건설함으로써 AI 시대의 패권 경쟁에서 선점하고 우리 경쟁력을, 초격차 경쟁력을 가져가겠다는 국가 비전을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전기가 결국은 그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느냐 안 잡느냐의 핵심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은 연평균 15% 정도 증가해서 지금 30년에 1000테라와트, 일본이 쓰고 있는 전력량 이상의 세계 5위권 전력 소비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1000테라와트면 뭐 저희가 지금 600테라가 조금 안 되게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력 사용량의 1.67배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난 양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어떻게 적기에 확보하고 공급할 것이냐가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AI 시대는 칩과 전기가 경쟁력을 결정한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결국 절대적 병목 지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자국 경제를 지키는 안보 수단이자 첨단 산업의 글로벌 패권 장악을 위해서 전기화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고, 지난 6월 달에 IEA 사무총장께서 이번 그 중동 위기를 계기로 세계 각국은 전기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어놓은 바도 있습니다. 과거의 페트로달러 동맹을 중심으로 한 석유 패권 시대와 비교해 보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재생에너지, 원전, 배터리 등 홈그로운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 패권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 이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원자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 제조 기술, 그리고 그리드의 통제와 운영 기술, 그리고 표준을 선점, 이런 부분들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으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공급망의 선점, 이런 것들이 핵심 경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석유 패권 국가에서 전기 패권 시대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신기술과 신산업으로 무장한다면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는 기회도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동향입니다. 미국은 약간 결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최근에 저희 차관께서 미국에서 그 DOE 크리스 라이트 장관과 애틀랜틱 포럼에서도 행사도 하고 그 연설도 들었습니다마는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에너지 도미넌스입니다. 원래 에너지 어분던스, 그러니까 에너지의 공급 능력, 압도적 공급 능력을 가지고 자국의 이 AI 시대 그리고 산업을 뒷받침하겠다, 제조업을 뒷받침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더 나아가서 에너지를 가지고 패권을 차지하겠다라는 에너지 도미넌스 전략을 하면서 여전히 트럼프 정부에서도 청정 에너지 설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 독립이 가능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략을 보다 속도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 가스에서 독립하겠다라는 걸로 나왔던 리파워 EU가 올해 엑셀러레이트 EU, 즉 보다 전기화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아마 조만간 일렉트리피케이션 액션 플랜, 즉 전기화 액션 플랜이 아마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40% 이상, 지금 아마 47%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전기화 비중을 32%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비전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화 비중을 30%에 달성한 사실 전기화에서 앞서가 있는 나라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화석 연료를 해외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세계 제1의 석유 수입국으로서의 이 자국의 불안정한 상황을 이 자급자족 가능한 에너지로 돌파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면서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투자국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재생에너지 시대의 핵심적인 공급망으로서 태양광 풍력 설비의 세계 시장 대부분을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태양광 설비의 80%, 풍력 설비의 60% 이상이 중국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송 분야의 전기차 생산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있고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미래 전기 시대의 전기 국가 시대에 중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또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저희가 전기 국가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을 정책을 만들어가면서 가장 이 방향성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중국과 공급망 경쟁을 했을 때 과연 세계 어느 나라가 그러한 중국의 빈틈을 메꾸면서 어느 정도 중국과 경쟁이 되는
공급망을 보유한 나라가 어디일까라는 점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우리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에너지 안보 그리고 기후 대응, AI 시대의 패권 경쟁에 있어서 전기 국가는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전기화되고 또 그 전기를 청정한 에너지, 독립적인 에너지, 안보가 확립된 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저희의 정책 목표입니다. 전기국가는 재생에너지 등 그 청정한 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산업, 수송, 건물 모든 것을 전기화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추구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기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그리고 에너지 기술을 선도, 관련 산업의 성장, 인재의 육성 그리고 공정한 시장과 요금 체계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력 믹스에 있어서는 안정적이면서 신뢰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전원들을 여하이 합리적인 믹스로 구성하느냐라는 부분이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개통이 중요합니다. 더구나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 믹스를 구성하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구성했던 전력 계통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편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러한 전원의 특성과 분포에 따라서 새로운 전력망을 배치하고, 또한 첨단 산업 시대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기에 신속한 전력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플러그인 그리드라는 개념을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인프라로서 전력망과 저장 시설이라든가 개통 안정화 설비들이 미리 갖춰져 있어서 기업이 어떤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신속하게 어디에서나 전력 접속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기본 구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선제적 투자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기요금과 전력 시장도 바뀌는 이 전환에 맞추어서 합리적인 가격 신호를 제공하고 민간 투자 회수가 선순환되는 시장 메커니즘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전력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추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전기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태양광, 풍력, 특히 배터리, 그리고 전력 인프라 등을 망라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많은 산업들과 미래형 신산업으로서 다양한 전력 신산업들이 창출되고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 과제는 일단 4가지 정도, 그룹핑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부분입니다.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보급을 가속화하고 그 비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첫 번째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차세대 전력망과 에너지 고속도로, 개통망의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과제들이 있습니다. 전력 시스템, 전원 믹스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요금 체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에너지 전환과 걸맞은 새로운 제도로 구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전원으로서의 원전의 수용성을 높여가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4가지입니다.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지금 저희가 30년까지 설비 용량 기준으로 100기가와트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31기가 수준에서 87기가 수준으로, 육상풍력은 6기가, 해상풍력은 3기가. 아무래도 풍력은 태양광에 비해서 단기적으로 보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을 중심으로 30년까지 보급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는 풍력, 해상
뭐 육상, 해상 풍력에 집중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발전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수도권의 발전력을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화 간척지와 같은 국가 간척지 그리고 접경 지역과 같이 유휴지를 대규모로 확보해서 거기에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약 12기가 정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4대 정책 입지라고 해서 산업단지의 지붕 태양광,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 도로, 수상, 하천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과 여기 나오는 학교, 주차장, 전통시장 같은 이런 정책적으로 보급이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태양광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육상풍력은 규제 개선과 인허가를 신속화하는 한편 계획 입지 시범 사업을 추진해 7월 중에 2030년 입찰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해상풍력은 풍력법이 시행된 만큼 다양한 인프라를 먼저 갖추고 국가 주도의 계획 입지를 중점적으로 보급함으로써 해상풍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향후 10년간의 입찰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소한 연 4기가 이상의 물량을 향후 30년까지 28기가 정도 해상풍력 물량을 입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다양한 개선 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격거리를 법제화해서 지자체에 따라서 중구난방으로 관리되고 있던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이격거리를 좀 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현실화하고 그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도 RPS 제도에서 벗어나서 국가가 공기업이나 이 보급 의무자들에 대해서 설비 투자 목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러한 RPS 제도 개편에 따라서 REC 제도는 없어지고 그 장기 고정 계약, 국가와 한정과 하는 장기 고정 계약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실적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평에 반영하고 K-RE100이라는 공공기관들이 어우러져서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기구도 출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안전 점검 체계도 개선해서 풍력 발전 도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 페이지 제가 넘겨야 되는군요. 다음으로는 재생에너지의 4원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가격을 경쟁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햇빛소득 마을이라고 해서 마을 공동체 단위로 태양광 투자를 통해서 마을의 소득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력에 있어서도 바람소득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약 700개 정도의 마을을 햇빛소득 마을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햇빛소득 마을 추진단을 구성해서 지금 열심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재생에너지 보급의 과정이 국내 산업 생태계에 마중물이 되고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R&D를 강화하면서 국산 기자재에 대한 우대 같은 것들을 강화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통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아주 효율적으로 구축해왔던 대규모 발전력,
그리고 대규모 산업단지 같은 대규모 부하, 그리고 그들을 잇는 장거리 송전망, 이러한 일방향적 구조에서 점차 재생에너지 자원과 분산형 수요에 대응하는 국가 전력망의 분산형 양방향 구조로의 혁신을 큰 타이틀로 내세우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원칙적으로 전력이 생산되고 또 저장하고 소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분산 특구를 중심으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했고요. 다양한 마이크로 그리드 모델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증도 하고 그거와 관련된 제도 개선들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전 단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수용력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배전망에 대규모의 ESS를 추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서 지금 30년까지 340메가와트를 보급하겠다는 1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전망 ESS를 통해서 지금 배전망 포화로 접속되고 있지 않은 태양광들을 접속을 뭐 더 확대할 수도 있고, 또 배전망의 운영 자체가 효율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전력 개통 영향 평가나 비수도권 분산 편익 분석 등을 통해서 수요 분산을 해나가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잘 어울리는 개통망 구축을 위한 개통혁신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여기 계신 많은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도별 권역별로 개통 지도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 다양한 접속 제도의 개선과 이 수단을 통해서 개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전력망을 활용한 송전 용량을 확보하면서 HVDC와 같은 대규모 융통선로가 필요한 곳에는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허수 지연 사업자가 개통망을 독점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접속이나 부하 이용이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연 사업을 검토해서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러한 회수된 물량을 조기 접속 가능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햇빛소득 마을에 대해서는 개통 우선 접속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서 전력망과 햇빛소득 마을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무조건 송전망을 짓는 것보다 기존 전력망을 효율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원격 제어로 유연 접속을 한다든지, 전선 선종만 교체해가지고 용량을 확대한다든지, 개통 안정화 설비를 확충함으로써 개통의 수용력을 높인다든지 하는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여기 학회에 계신 전문가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뒤에 나옵니다마는 석탄 발전에 질서 있는 퇴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0년까지 국내에 있는 석탄 발전이 순차적으로 폐지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폐지된 석탄 발전이 보유하고 있던 접속 선로와 같은 인프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해저 HVDC 연결하는 공용망으로 활용한다든지 뭐 다양한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개통이 없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개통이 여유가 있는 곳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인센티브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주도로 재생에너지가 개통 여유 지역으로 집적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해상풍력과 같은 설비에 있어서는 공동 접속 설비를 선구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망 건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충해야 될 전력망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충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역 간의 불가피한 융통선로는 여전히 필요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HVDC 기술 개발을 하고 SPC 설립을 통해서 30년대에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입지 선정 시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든지 전자파와 관련된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통해서 수용성을 높여가고, 또한 주민들의 개통 소득과 같은 부분들, 그래서 종전에 송전망 주변 지역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넘어서서 이 송전망이 주는 편익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틀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전 내에서도 어떤 프로세스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강화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탈탄소 에너지 전환 로드맵입니다. 석탄 발전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로드맵을 금년 안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 지역의 지역 경제와 또는 석탄 발전에 종사하셨던 근로자분들의 직업 전환 같은 부분들을 위해서 이미 특별법이 그 상임위를 통과해서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상태이고, 지역의 대체 산업 육성이라든지 일자리 전환과 같은 지원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40년까지 수명이 도래되지 않은 전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활용 방법이 있는지, 탄소 중립과 그 상충되지 않으면서 어떤 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전환 비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만은 앞에 나온 수많은 과제들을 한꺼번에 풀기 위한 이 계기가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40년까지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수립 작업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4월 달에 그 수요 전망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초격차 전략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들이 발표되고, 대규모의 반도체 및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새롭게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수요를 재전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5년 NDC 이행을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되어서 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전원 부분이나 수요 분산, 전력망 구축과 같은 많은 부분에서 오늘 각 굉장히 다양한 이 분과 토론회들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한 25개 정도의 전문 세미나가 있었던데, 진짜 많은 부분에서 정말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데이터 투명성 소위를 설치해서 주요 논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도 이번에 처음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전력 시장과 관련해서도 많은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용 시간대별 요금 개편을 4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 구성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전원 구성에 맞는 낮에 피크를 주고 저녁에 경부화를 주던 개시별 요금제를 낮에 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그리고 화력 발전이 돌아가야 되는 저녁에 S&P가 높아졌을 때 조금 더 높여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수요를 이미 그렇게 옮기고 계시고, 봄철 가을철에 경부화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봄철 가을철에 주말에 11시부터 2시까지 전기차 충전 요금과 산업용 요금을 50% 할인함으로써 그 좀 플러스 DR적인 요소를 요금제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지역별 전기요금을 지금 막바지에 있습니다. 지산지소의 취지에 맞게,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의 취지에 맞게 지역별 자금률과 송전 비용,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지수 등을 반영해서 지역 요금을 설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조만간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듣는 공청회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해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질수록 조금 저렴한 요금,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산업용 요금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2년 러우 사태 이후에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겪고 전기요금 국민생활 안정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상당히 이제 제한이 있어서 한전의 적자가 누적됐고 한전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악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 능력이 있었고 또 그동안 사실 상당히 낮은 요금을 활용해 왔던 산업용 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했던 최근에 전기요금을 조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용 요금이 사실 일반용에 비해서도 지금 비싼 상황이고 산업체들의 경쟁력이나 그 수출 경쟁력 특히 이런 부분들에 악영향을 줬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요금을 도입을 통해서 이 계기에 산업용 요금을 어느 정도 부담이 좀 완화되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난방의 정기화를 위해서 히트펌프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용, 주택용 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히트펌프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누진제 시스템에서 사실 불측의 피해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선택형 요금으로 해서 별도로 개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고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히트펌프와 태양광을 저희가 다 보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하게 되면 지금 개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굉장히 요금 부담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하시는 경우에는 요금제를 바꾸실 필요가 없고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으시면 이제 별도 요금제로 이렇게 갈아타실 수 있도록 선택형 요금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 있어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급전 지시를 가능하도록 하는 준중앙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지금 제주도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가격 입찰 제도를 육지로 확대해서 재생에너지의 이 개통의 기여 효과를 어떤 용량 요금이나 이런 형식으로 보상을 해드리면서 그 개통의 필요에 따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급전 자원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대 에너지 대전환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저장 자원입니다. ESS는 지금은 중앙계약 시장이라고 해서 11차 기준으로 29년까지 2.3 기가와트를 목표로 한 번 할 때 540메가와트씩 지금 중앙계약 시장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번 했고 세 번째 시장 입찰을 아마 다음 달 정도에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전력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급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S의 보급 속도도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많은 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필요 용량은 12차 정기본 설비 소위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논의되겠습니다만은 저희는 하여튼 지금보다 대폭적인 저장 장치의 그 설치가 필요하고 지금 국가 인프라 차원에서 저장 장치에 대한 투자만이 전기국가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기반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전기 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력 설비와 그 기술에 대한 수출 산업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 팀 코리아의 해외 진출 체계를 구축하고 정상 순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드 진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력 기자재에 대해서 수출 기업 지원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수출 산업화함으로써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망 운영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전원과 개통 요소들이 들어오게 되면 전력 감독 체계에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전력망과 시장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재생에너지와 어울리는 개통 운영 노하우와 기술들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야말로 오늘 모이신 전기학회 전문가 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두 차례 토론회를 거쳐서 11차 정기본에서 계획했던 35년 SMR 한기, 37년, 38년 대형 원전 2기에 대해서 종전대로 계획 그대로 짓도록 공감대를 모아서 발표한 바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부지 선정을 6월 17일 날 영덕으로 그리고 SMR은 기장으로 확정돼서 지금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신규 원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과정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고요. 계속 운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메가 프로젝트에서 요구되고 있는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전제로 해서 기존의 원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투명하게 차질 없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믹스를 위해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변동성을 완화해야 하지만 원전의 유연성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현재 80% 정도까지 간발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봄, 가을철 경부하기에는 실제 원전 간발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술 실증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내년까지 70% 수준으로 간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32년까지는 100, 50, 100 이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설비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세대 SMR 상용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ISMR이 2월달에 원안위에 표준 설계 인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원안위와 이 과정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다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28년에 표준 설계 인가를 받으면 30년부터 건설을 시작해서 35년에 개통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SMR이 이 전원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세계에서 각광받는 신산업으로서 중요성도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MR을 제대로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아주 중요한 나라로서 우리나라의 이 능력,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제조 기술에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 제조 기술 개발을 금년에 착수해서 31년까지 아주 경쟁력 있는 제조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사후 처리 비용 현실화라든지 원전 해체 문제 그리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같은 원전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반과 기술, 제도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확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원으로서의 원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쭉 그냥 일람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 어느 정도 전달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사실은 진짜 대단히 전문가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주제 넘은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전기학회의 위상이 높아져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전기는 정말 전문가의 영역이고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기에 대해서 그냥 불 켜면 불 들어오고 에어컨 켜면 에어컨 들어오는 걸로 그냥 생각하셨다고 하면 지금 언론이나 이런 여론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전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전기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전기가 국가 경쟁력이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지금 전력 산업 현장에 계신 수많은 선배 동료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전기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미국이 러브콜하고 일본이 부러워하고 중국이 두려워하는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그 어느 때보다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후학 양성과 진짜 훌륭한 전문가들을 키워내는데 학교가 그리고 이 학회가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미래를 책임질 네, 전기공학을 혹시 무슨 플로어에서 뭐 의견이나 질문 같은 거 한두 분만 좀 예, 봐도 될까? 뭐 시간이 하나 정도는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만 급히 손 드셨습니까? 예. 예, 김옥 교수님. 예. 크게 말씀해 주십니까? 예. 교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실장님께서 우리나라의 이 큰 두 개의 기둥을 반도체와 이제 전력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3, 4년 전부터 반도체 쪽은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뭐 반도체 학과를 신설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반도체 특성화 사업 같은 이러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이 이제 실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전공이 반도체하고 굉장히 먼 분야는 사실은 이런 데 참여하기가 힘든데 저희 전력은 같은 IT 산업 내에서 같은 학과 내에서 전공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이 대학생들이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세부 전공을 정할 때 결국은 상당히 많은 분 반도체로 저희가 사실은 뭐 빼앗겼다라고 하기는 좀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은 인력들이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인력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는 대학원생을 선발을 할 때 이제 전력, 전자, 전기, 기기 이런 전력 계통, 전력 경제 이런 분야는 대학원생 뽑기 자체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전력 또는 전기 분야가 이제 향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런 교육과 관련돼서 인력 양성과 관련된 근데 여전히 지금 뭐 한전이라든지 전력거래소라든지 이러한 우리 제 분야 쪽에서 진로를 정할 때 보면은 여전히 블라인드 채용, 뭐 석박사 특채는 거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석박사 학생들도 보면은 졸업을 하고 갈 만한 취업을 할 만한 어떤 그런 대기업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현장에서는 교육 현장에서는 너무 심각합니다. 특히 지방 쪽에 있는 이 쪽은 뭐 국가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 전공 균형 발전도 너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꼭 좀 고려해서 우리 에너지 분야, 전력 분야 또는 전기 기기, 전력 전자 이런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것들 좀 크게 확대해 주셨으면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정말 금과 옥조로 새기겠습니다. 저도 정말 교수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보다도 더 많은 성과를 거두는 전력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도 하고요. 지금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 차원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나 그 재정 지원 뭐 이런 부분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학회의 취지에
걸맞는 의견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깐만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 정기학회가 기후 에너지 환경부 감사 인사를 드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감사패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잠깐 모셨습니다. 예. 제가 회장님 대신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패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 김성환. 귀하는 대한정기학회 제57회 학예학술대회에서 에너지 대전환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 깊은 노고의 경의를 표하며 전 회원들의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6년 7월 9일 사단법인 대한정기학회 회장 박종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대한정기학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준비한 기조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